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화요일이 밝았네요. 오늘도 힘차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시면서 제 영상, 컨텐츠 항상 따뜻한 피드백으로 시청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업비트 창을 보니까 조정이 아주 조금 크게 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6천만원 역시나 깨지면서 5,800만원 초반대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도 약 5%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800원대 중반대까지 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럴 때마다 역시나 조금씩 수량에 집중하면서 모아갈 필요가 있겠죠? 저는 120개씩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주 목요일이 아닌 매주 월요일, 목요일 주 2회씩 담아가는 걸로 변경이 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주기에 맞게,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천천히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해당 그래프처럼 계속적으로 한 번에 오를 수는 없어요. 그쵸?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 맞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장세를 봤을 때는 계단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미털기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물량 소화하고 차익 실현 물량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전이 끝나면서 제도권 수용이 완전히 되는 그런 2024년을 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알트코인 LTD님의 트위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지난 하루 동안 어제 굉장히 많은 큰 조정이 왔죠. 대략 2천억에 달하는 암호화폐 롱 포지션이 역시나 청산되었다. 그들이 갖고 놀기 굉장히 좋은 장세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시가총액이 너무 아직까지 낮으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되는 그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시장을 갖고 놀기가 너무 좋아. 아무리 차트 공부 열심히 하고 단타를 잘 친다고 해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가치 투자를 이어가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나오고 곧 있으면 FOMC 회의도 있으면서 금리 동결 나올 거니까 롱 포지션 잡아야지 이제 오르겠네 라는 친구들 한번 싹 물갈이 해줄 필요가 있겠죠. 왜? 세력들은 개미들이 돈 버는 걸 별로 원하지 않거든. 한 번에 조정이 왔고요. 건강한 조정이며 더 큰 도약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일 뿐이다. 불장은 이미 2022년에 시작되었지만 그 포텐셜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결론은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내년 말, 2025년 말에 비해서 무릎 정도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량에 집중하면서 본인이 집중하고 있는 그 토큰의 수량,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최소 1년, 최대 2년, 더 길게 5년, 10년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저께 크게 조정이 왔으니까 이제 12월 14일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4일이죠. 14일에는 FOMC 회의 금리 동결이 나올 확률 거의 이제는 확실시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방심은 또 하면 안 되겠죠. 파월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역시나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금리 동결 구간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제도권 수용으로 갈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대한 그 명확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반드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미국의 SEC라든지 금융회사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기술 세부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점점 마무리되고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들이면서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구독자님들 종종 연락 오세요. 리플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팔았다가 다시 살까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딘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지표, 하나의 반감기 사이클을 기다리시면서 시간을 들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리플의 펀더멘탈 확장해 볼까요? CBDC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팔라우 국가 나오고 있네요. 리플 기반의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시도했죠. 그런 부분에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왜? 리플의 CBDC 플랫폼이 없으면 CBDC가 아예 구현이 되질 못하는데 만족 안 하고서야 어디 100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팔라우뿐만 아니라 몬테네그로, 콜롬비아, 부탄, 조지아 국립은행 등등 굉장히 많은 국가 단위로 손을 잡으면서 CBDC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제 내년에는 한국은행조차도 BIS와 손 잡으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호재가 나오는데 가격이 안 오를까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세력들의 매집과 가격 눌림으로써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리플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확장되겠죠.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을 눈에 확 띄게 확장한다. 이제 원 솔루션으로 국경 간 결제, 송금 플랫폼, 송금 시장, 자금이체를 하나의 굉장히 큰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AI를 탑재시키면서 효율적으로 통합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단 송금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유 서비스라든지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자산의 토크나 STO뿐만 아니라 RWA, Real World Asset 모두 리플의 XRP 레저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들어가면서 결제 플랫폼에서는 XRP가 실질적으로 소각이 되면서 수요가 폭발하는 그 가치가 반영되는 우주선이 비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X커런트가 아닌 X래피드가 쓰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맥킨지 앤 컴퍼니의 공식 문서에서 가져왔고요. 실질적으로 스위프트 1.0 국면을 봤을 때 코스트를 어떻게 줄일까, 이런 페이먼트의 마찰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포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 50%가 넘게 자리 잡고 있는 예치금 계좌와 청구권, 재무 운영 비용 등이 지금 자리를 크게 먹고 있다. 엑스래피드가 들어오면서 그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치의 이동, 가치의 인터넷은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됨으로써 우리의 세상은 더욱더 빠르게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체 기업 1등이랑 역시나 손을 잡으면서 같이 가겠죠. 거대 금융기업인 웨스턴 유니온이 리플의 XRP에 대한 시험을 시작한다. 역시나 전 세계를 아우르는 자금이체 기업 1등이 리플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블록체인 업계의 핵심 기업, 블록체인 핀테크 회사 리플이 웨스턴 유니온과의 그런 전략적 협력을 확인했다. 블룸버그 뉴스에 보낸 성명에 따르면 리플은 우린 한동안 웨스턴 유니온과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해왔다라고 언급하면서 금융 대기업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인정했다라는 부분, 금융의 판이 바뀌는 부분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면서 유틸리티가 굉장히 센 토큰인 XRP가 직접적으로 소각이 되면서 브릿지 통화로 활용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또한 리플은 흐름 내 XRP를 통합하는 솔루션인 X커런트가 아닌 X래피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비효율성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X래피드 구현을 시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열정을 표명했다. 즉 포커스를 X커런트가 아닌 X래피드로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웨스턴 유니온은 굉장히 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 통신 회사, 자금이체 기업 중에 원빠따 넘버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200여 국가와 송금이라든지 기업 지출이라든지 무역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요. 경쟁사에는 머니그램이 있다. 우린 머니그램은 나름 익숙한데 웨스턴 유니온은 좀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웨스턴 유니온이 그 송금 업체, 무역 업무, 금융통신 업무에서는 넘버 원이라는 부분을 잘 알고 계셔 주셔야 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웨스턴 유니온의 뒷배를 보게 되면 말 안 해도 짐작이 가시겠죠. 뱅가드와 블랙록과 스테이트 스트릿이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설계한 하나의 자금이체 기업에 역시나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면서 XRP가 실질적으로 쓰이는 X래피드를 꽂으려고 슬슬 준비하고 있구나. 그 유명한 머니그램 역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금이체 제공자라고요. 첫 번째가 어디냐? 방금 언급드렸던 웨스턴 유니온이 첫 번째라니까요. 그럼 당연히 머니그램도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역시나 대중들의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리플과 머니그램과의 그런 파트너십이 종료됐다. 이제 리플에 손을 놓아버렸다. 스텔라와 손 잡았다. 이런 기사를 뿌려대면서 리플에 대한 그런 확신을 흔들리게 만들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시나 머니그램 CEO는
국경 간 결제에서는 이 친구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잠시 동안이나마 리플의 손을 떼고 스텔라와 손잡았던 것 역시 리플과 뿌리가 같은 제드 맥켈럽이 연루돼 있으면서 도매용과 소매용의 그런 역할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머니그램도 역시나 서클과 한 통속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셔야겠고요. 여기도 역시나 기득권들이 모두 포진이 되어 있다는 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기득권들이 보여서 이제 언급하는 것조차 여러분들이 너무 지겨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과거부터 리플은 쿠알릭스를 통해 멕시코 시장을 통해 스위프트와 연결이 됐었고, 인터레저 파운데이션 역시 리플이 만들었으며 애플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최대국에서 코인스 PH, 여기는 이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점령을 했고요. 이 옆에 어디랑 연결될게요? 웨스턴 유니온이 여기 나오고 있었네. 최근에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인스타그램도 역시 과거부터 리플과 연루되어 있었네. 플러스 알파로 머큐리 FX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머니그램 역시 리플과 한 통속이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습을 좀만 더 해보자면 구글 벤처스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투자가 일어났죠. 액센추어 역시 미국의 전산망을 대표하는 하나의 컨설팅 회사이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아마존, 월드페이,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역시 안 나오면 섭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SBI 홀딩스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R3와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볼테론 블록체인 프로젝트 역시나 R3와 역시 연루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이면서 영국의 최대 은행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 역시 연루되어 있다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최대 은행 산탄데르와 인도의 넘버원 타타그룹과 유럽연합이 만든 이나트바 역시 모두 리플과 연루되면서 스위프트 2.0의 망을 구현하는데 벌써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뿌리를 확장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분석가들은 XRP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제 법적 공방전이 곧 끝나기 때문에 XRP는 이제 곧 최고의 코인으로 인정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요. 2024년과 2025년에 굉장히 큰 상승장, 불장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XRP가 넘버원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하나 더 나아가서 AI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XRP가 2024년에 올타임 하이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1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가격을 보기보다도 우리는 반드시 XRP에 대한 유틸리티와 그 밸류에 집중하면서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는지, 어떻게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어떤 기술력으로 우리에게 혁신을 가져다 주는지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BDC 플랫폼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 NFT의 구현, RWA, STO 같은 그런 자산의 토큰화라든지 플러스 알파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경 간 결제 망을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서 금융의 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꾼다는 부분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를 좀 긍정적으로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DC에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